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델 X, 중고 모델 X를 구입하는 팁을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고민하다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뭐야? 한 달? 제가 한 달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살려고. 왜냐면 제가 이전에 모델 Y를 한 6개월 정도, 10,000km 정도 운영을 하다가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걸 판매했고, 죄송해요.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알다시피 저는 지하주차장 쭈그리라 너무 더워서, 습하고 더워서 에어컨을 안 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디오에 좀 섞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전에 8기통 BMW 8기통 차들만 타다가 약간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와가지고 현타가 와서 전기차가 다시 한번 끌리더라고요. 왜냐면 아기가, 제가 이제 둘째가 좀 어리고, 그리고 요거 무시동 공조, 이거 너무 여름에 요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요 맛에 빠지다 보니까 모델 Y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모델 Y는 서스펜션이랑 기타 제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 X를 처음에도, 모델 Y 샀을 때도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비싸서, 그때 당시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모델 Y를 탔었는데, 그걸 타면서 계속 느꼈던 단점, 그 단점들을 웬만큼 다 보완을 한 차죠. 예, 차죠. 그래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중고 모델 X를 구매하게 됐는지를 이제 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예전 대비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예,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그 보기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왜냐면 제가 모델 Y를 렌트를 했을 때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 막 시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억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모델 Y가. 근데 지금 이제 모델 X 중고가 한 1억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저같이 이제 모델 X를 참고하실 분들은 좀 들어주시면 유익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모델 X가 맨 처음에 나왔던 거 75D, 뭐 90D, 뭐 100D, 뭐 요 제품들을 레거시 모델 또는 프리레이븐 모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 모델이 있고, 이제 이게 한 5년 정도 된 차잖아요, 나온 지가. 그래서 그때 처음에 나왔었던 모델들이 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개선돼 가지고 나온 게 요 모델들, 레이븐 모델들, 19년 중후반기부터 나와가지고 국내에는 20년 후반기까지인가를 팔았어요. 그래서 요 모델들은 뒤에 엉덩이에 보면 듀얼 모터, 또는 이제 모델 Y처럼 똑같죠, 듀얼 모터에 빨간 줄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하도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퍼포먼스 모델. 네, 퍼포먼스 모델,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뿌렸던 것 같은데, 네, 신형 모델들, 그거는 이제 초음파 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가로 화면으로 바뀐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 Y랑 거의 비슷해요. 흡사하게. 근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 물리키 하나도 없어요. 그 모델들이 나왔는데, 그 모델들이 지금 1억 3천, 롱레인지가. 근데 그게 옵션 넣고 뭐 하고, 지금 1억 3천 차도 없는 것 같아요. 1억 4천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1억 4천. 그리고 그게 그건 이제 퍼포먼스 트림이 없어지고, 롱레인지, 맞다. 롱레인지가 엄연하게 롱레인지가 아니라 스탠다드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없어지고 프레이드, 네, 프레이드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프레이드도 여기 보시면
제가 막 말할게요. 죄송해요. 저도 뭐 정리된 타입 사람이 아니라서. 예. 이거 보시면 차량 어디에서 보더라? 아, 저도 간만에 타서 잘 모르겠어요. 업그레이드? 차량 정보가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소프트웨어.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FSD 풀셀프 드라이빙 요 옵션 넣고 뭐 타이어 22인치 넣고 뭐 시트 옵션 넣고 이러면 그거 한 1억 8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올랐죠. 너무 올랐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그 가격에 누가 사냐, 테슬라 1억 넘으면 안 산다 그랬는데 쏙쏙 그 인벤에서 빠져요. 제법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타보면 얘네들이 약간 물 올랐어요. 예, 그 전에 좀 병신 같은 맛들. 근데 또 전기차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얘네들도 뭐 기존의 레거시 브랜드들 BMW, 벤츠 얘네들은 100년 이상 100년 됐나 뭐 50년 됐나 뭐 하여튼 그렇게 오래 만들었잖아요, 차를. 그러다가 얘네가 굳이 뭐 이제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못 만드는 맛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도 있었는데 거기서 좀 시장을 좀 선도하는 맛이 있었고, 모델 Y 같은 거 보면 혹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시장을 이런 거 다 요즘엔 다 엄청 보수적이었잖아요, 기름차들이. 이런 전자제품 적용에 되게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모니터 서로 크게 하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시장 선도한 거 맞죠. 디자인도 선도를 했고, 요즘에 그래서 기름차들이 좀 더 병신 같은 맛으로 디자인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너무 비싸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저는 원래 중고차만 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뭐를 포기하고 뭐를 얻을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신차에다가 인터페이스가 가로에다가 빠릿빠릿해요. 모델 Y처럼 빠릿빠릿하고, 뭐 전반적으로 뭐 핸들도 막 요즘에 유행하는 핸들 있죠? 요크 핸들 뭐 이런 거 트렌디 하잖아요. 뭐 편하니 안 편하니를 따라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고, 그리고 백화점 가서 TV 2개를 놓고 보면 화질이 눈에 띄게 막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겠죠.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딱 걸어놓으면 집에 거실에 TV 한 대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TV가 제일 좋은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취향대로 고르면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가 없는 거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구매할 때 했던 건 뭐냐면, 일단은 싼 걸 골랐어요. 저희 집사람 저항이 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싼 거를 고르다 보니까 신모델보다는, 신모델 스탠다드 롱레인지를 1억 4천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저는 또 차 길게 안 타서, 그래서 주행거리랑 뭐 좋아진 건 알겠지만 좀 싸기 때문에 얘를 골랐어요. 그래서 대신 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고를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D 붙은 애들 75D인가 맞나요? 70D인가? 아무튼 D 붙은 90D, 100D 모델은 안 골랐어요. 왜냐면 제가 모델 Y에서 승차감에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승차감은 그래도 막 또 찐개찐이라긴 하는데, 그래도 레이븐 애들이 좀 좋아졌다 그랬고, 그래서 제가 신형 타볼 때랑 레이븐 타볼 때 D자 들어가는 애들은 못 타봤는데, 모델 Y 대비 내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타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모델 Y 대비. 그리고 근데 전기차 특유의 조금 그런 불쾌한 건 있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잘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6곡이 나는 누린내 때문에 싫어 그랬는데, 6곡인데 기가 막히게 양념을 잘 쳐가지고 잘 잡은 거야. 그래서 생각하고 먹으면 맞히긴 맞히는데, 그냥 먹으면 모르겠어.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두서가 없긴 한데 막 말할게요. 그래서 레이븐을 선택을 했고요. 레이븐을 선택했고, 그리고 보증이 남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보증이 남으니까 이게 출고가가 1억이 넘어가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차 값이. 근데 이게 1억 넘기는 건 조금 넌센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퍼포먼스 모델을 골랐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보증이 남고 키로수 적은 레이븐 롱레인지를 골랐더니 1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옵션 이런 건 또 차차를 떠나서 출고가가 아마 레이븐 롱레인지가 1억 1,500인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1,500인데 지금 뭐 3만 5만 타고 20년식에 보증 남으면 지금 엔카에 1억 900, 300 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엔카의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신차 출고 대비 그 감가 프로테이지가 뜨거든요. 어떤 차는 97%막 이래요. 그러면 좀 그건 내가 흑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퍼포먼스는 출고가 그래도 뭐 옵션 제 차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보증은 없어요. 근데 보증도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일반 보증은 없어요. 일반 보증은 없어서 없는 대신에 차값이 출고가 대비 70 몇 프로인가 감가된 차예요. 그러면은 그건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남 좀 호구 안 같아 보이고. 그래서 저는 9,000 언더로 샀어요. 언더로 샀는데 주의할 거는 테슬라 모델 X에는 보증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3가지 종류인데 이제 일반 보증. 그러니까 문이 삐꾸예요. 이런 데서 잡소리가 나요. 이런 거 다 보증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4년에 8만 킬로예요. 일반 보증이.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올해인가 그 보증을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이 BMW처럼 생겨요. 그래서 그 보증이 귀해지긴 했는데 일단은 그 보증이 하나가 있고요. 일반 보증.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배터리 보증이 있어요. 배터리 보증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는 배터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공부하기로는 한 16,000원 킬로 정도 되면 뭔가가 트러블이 생겨서 교체를 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뽑기 잘하면은 20만도 넘긴 하겠지만 그래서 보통 근데 그 배터리 보증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16만 킬로 8년 16만 킬로 제한이 있는 보증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8년 무제한 킬로 보증이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야 8년 그렇다 치지만 키로수가 제 거는 이미 이제 9만이 넘었거든요. 9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낫죠. 제 생각에 일단 보증이 남았잖아요. 배터리 보증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다른 차는 제한이 16만에 제한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 거는 보통 벌써 9만 뛰었으니까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7만 정도밖에 더 없는 거고. 근데 그리고 보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동장치 제한 보증은 그것도 8년 무제한이에요. 8년 무제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딴 애들은 뒤에 키로수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무제한인 걸로 골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증 고장난 거 그거가 있는 차랑 이거 같이 없는 차들은 한 1,000만원 차이 났어요. 있으면 1억이 넘었고 1억 중초반대였고요. 없으니까 이제 9,000 200 9,000 있어요. 운 좋으면 빨리 던지기 하시는 분들은 보증 남았는데도 9,200에 던지는데 그런 차들은 빨리 바로 없어지죠. 그리고 P100D D 이런 거 있는데 걔들 레이븐 이전 세대지만 중고가가 8,000이 넘어요. 그래서 얘랑 몇백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그건 제꼈어요. 그래서 레이븐으로만 골랐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골랐어요. 그러니까 레이븐에 보증이 남으면 좋은데 만일에 1,000만원 정도 차이 나면 일반 보증은 포기하고 배터리 보증이랑 구동 쪽 보증이 남아있는 차로 골랐어요. 그렇게 골라서 저는 감가율이 70 몇 프로인 차를 골라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주행 옵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20인치 휠이 옵션이었고 시트도 화이트였어요. 시트도 화이트에 7인승. 그래서 신형 플레이드는 6인승 옵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건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흰색에 그리고 카본 트림에 보이시나 모르겠네. 카본 트림 그렇게 그래서 9천 언더로 1억 언더로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해요. 제가 롱레인지 20인치도 타봤는데 저 개인적인 취향은 22인치 요 휠이랑 타이어가 저는 더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승차감 좋고, 그리고 레이븐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형은 요게 없을 거예요. 낮은 표준이 없을 거예요. 아예 그냥 그 모델 Y처럼 고르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면 거의 그냥 기름차예요. 이거 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기름차를 많이 탔던 사람들은 좀 전비 떨어져도 뒤에서 좀 끌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요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표준으로 가면 모델 Y나 아니면 그 아이오닉의 3단계에서 4단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회생적인 걸리고요. 낮은 하면 거의 없다시피 봐요. 예, 거의 없다시피 고 그렇다고 타력주행 수준은 아니고, 예, 그래도 기름차가 거의 수준으로 이질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델 X를 골랐던 게 이제 서스펜션. 요 서스펜션 좋아요. 만지니까 제법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뭐 그냥 낮음에 오토라도 타고 다니기 편해요. 약간 SUV는 아니고요. 얘가 몰아보니까 보시면 이제 이거 단점이 이렇게 A필러가 여기 사각이 너무 심해요. 가려져 가지고. 그리고 앞에가 많이 누웠죠. 그래서 약간 피카소나 아니면 카렌스 MPV에 가까워요.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 이런 게 SUV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SUV보다는 MPV에 가깝고요. 그리고 요거 승차감이랑 서스펜션 높이 조절되는 게 있어가지고 좋아요. 요 모델 좋고, 그리고 대신 이게 아톰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느려요. 많이 느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좀 깝깝하긴 해요. 요즘 이제 전자제품 대비 깝깝하긴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물리키들이 있어요. 이게 벤츠에서 따왔거든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벤츠랑 협업을 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조명을 좀 켜볼게요. 예. 요거 보면 이제 물리키가 있잖아요. 저 물리키 이거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직관적이야. 제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 디지털로 다 하면 좋은데 정신사나워요. 이거 노안이 와서 또 이런 거 일일이 다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리키 너무 좋고요. 벤츠 제가 옛날에 S클래스 탔었기 때문에 요거 너무 편하고요. 벤츠 타입이라서. 그리고 와이퍼도 이거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요런 거 요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크루즈, 요것도 이제 벤츠 S클래스랑 똑같아서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요거는 좀 디자인 좀 빠지는데, 그런데 뭐 한 3,000, 4,000 싸잖아요, 차값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카본 트림 좋죠? 좋고, 그리고 벤트도 이렇게 조절해서 좋아요. 예. 신형은 싹 없어. 깔끔하긴 한데 싸잖아요. 싸 좋고. 그리고 모델 Y 대비 계기판이 있어 너무 좋아요. 제가 모델 Y 탈 때, 요즘에 이제 그때 이제 막 도심 50km 제한 막 이게 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피드 딱지 많이 끌었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요. 도심 주행 하다 보니까 트레인길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꼭 지키는데, 그래서 꼭 아시죠? 이 모델 테슬라 거 타시는 분들 카메라 잘 못 잡는 거, 차 내비 자체가 HUD도 없고, 그래서 HUD 없는 거 조금 아쉬우긴 한데 그래도 여기 계기판에 속도 뜨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물리키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거 손잡이도 지금 신형은 없어요. 그 모델 I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는 거거든요. 그거 있으면 뭐 저야 뭐 오너니까 타면 알아보겠는데, 처음 타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내리냐고 자꾸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그게 싫어요. 그게 싫고, 요거 하고, 그리고 이거 아시죠? 얘는 또 이스케이프를 이거를 빡 당기면, 요즘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케이프 키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얘는 요거 당겨도 이스케이프 돼요. 그거 좋고요. 그래서 그것도 싸잖아요. 그리고 써고, 그리고 신형 대비 좋은 게 뭐냐면, 자랑 좀 할게요.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싸고 신형 대비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2열에 에어팬트도 있어요. 요거 신형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리고 신형은 요 문에 초음파 센서가 없어서 문 개방이 덜 된대요. 은근히 조금 불편하긴 해요. 간지는 않는데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요거 초음파 센서에 있어서 어디 가든 좀 덜 졸려요. 덜 졸리고 잘 동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주차할 때 초음파 센서 있죠. 신형은 없어졌어요. 신형은 없어졌고, 그리고 요렇게 레이븐 모델은 요렇게 듀얼 모터에 빨간색 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 휠도, 저 브레이크도 예쁘죠? 22인치다가 이거 생각보다 승차감 괜찮아요. 프로파일이 작아가지고 승차감 별로일 것 같은데, 근데 괜찮더라고. 근데 모델 Y 때도 그랬어요. 모델 Y 때도 저는 인치수 큰 게 좀 더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애가 둘이라서 요렇게 둘 태우고 엄마가 가운데 타는데, 이전 차가 X5였잖아요. X5 구형이었는데 X5보다 더 넓다고 집사람이 좋아해요. 근데 단 하나 단점은 이제 헤드룸이 요 정도 공간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하다 보니까 좀 세단 같아요, 여기만. 그래서 타다가 우리 집사람이 아직까지는 익숙치가 않아서 머리를 좀 많이 부딪혀요. 그게 조금 별로고,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애기들이 이제 요걸로 자기가 닫고 내리고 하니까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 스웨이드 예쁘죠. 약간 맥라렌 탄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7인승이라서 급할 때는 이제 뒤에 조카도 같이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조카 같이 다녀서 좋고요. 조금 뭐 디자인 좀 빠지고 해도 한 4천 정도 싸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거의 다 똑같거든요. 너무 똑같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테슬라 특유의 그 실내가 좁은 거, 실내가 어두운 거. 어두운 거. 왜냐면 여기 그 조명 맵등이라 그러나요? 그게 없으니까 좀 어두운 거. 그리고 그거랑, 그 다음에 오히려 뒤쪽 여기에 신형은 그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 입는 입장에서는 저는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스마트폰 이런 거 잘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서 그걸로 이제 집에서는 TV로만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이거 싫다 그랬는데 없어서 좋고요. 좋고, 대신 이제 여기 뒤에는 수납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없고 그래서 애기들 이제 여기다 보면은 주렁주렁 다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가져와서 달면 되니까 그거 달고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시동 공조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면 서먼. 지금 USS 그게 빠지면서 신형은 서먼 기능이 빠져요. 안 돼요. 지금 나중에 뭐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서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먼을 너무 잘 써요. 저희도. 왜냐면 보세요. 이게 폭이 2m예요. 2m 차가. 그래서 꽉 차요. 뒷바퀴 보세요. 꽉 차요. 기둥이 있어서 조금 떼었는데 바싹 못 넣었는데 서먼을 넣었으니까 보세요. 꽉 차요. 거의 꽉 차요. 붙여도 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형은 안 돼요. 그리고 신형은 키팝도 안 주죠. 키팝으로 전진.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애들을 먼저 내려요. 그 다음에 차를 그렇게 좁은 곳에 집어넣으면 너무 편해요. 먼저 애들 내리고 문 넓게 써가지고 내린 다음에 주차를 시키면 너무 편합니다.
그렇지만 장점만 있느냐, 싸고 옵션 좋고 뭐 포기하면은 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장점만 있느냐. 하지만 크리티컬한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충전이에요. 이게 충전인데 이게 보면 쓸 수 있는 충전 방법이 완속이랑 그 다음에 차데모, 슈퍼차저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중고로 한 25만원 정도 해요. 요 차데모를 사던가. DC콤보가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 어딘가 하드웨어는 얼마 어떻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교체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던데 아직까지는 한국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로또로 제가 은근 기대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내년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다려서 많이 되면은 다시 중고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콤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아주 좀 크리티컬해요. 근데 써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라이프 사이클을 맞춰야 되겠죠. 슈퍼차저, 완속, 그 다음에 차데모, 요 세 개가 내 충전 환경이랑 맞는가를 한번 보시고 구매에 생각해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완속 아시죠? 완속 요거 제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요크레트 쓰는 거 이렇게가 돼서 이게 통풍이 없어요? 통풍이 없어서 요거 방석형 딱 쓰면 3천만원 싼다면 저는 감내하겠습니다. 핸들 좀 못생기고 하지만 물리키 다 있고 좀 좋아요. 직관적인 거 좋아해서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속도도 확 튀어나갑니다.